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 라이언록이 지나간 일본에는 오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린 이와테현 이와이즈미초에서는 강물이 범람해서 마을을 덮쳤는데요. 강 바로 옆에 있던 치매 요양소가 침수되면서 노인 9명이 숨졌습니다. 네. 또 인근 구지시에서도 집안에 있던 일가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80대 노모가 숨지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0mm의 폭우를 기록한 홋카이도 미나미 후나현초 역시 비상입니다. 강둑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돼 헬기와 보트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한 이후 홋카이도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이 일대의 5개 강 주변에는 범람 위험 정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일본이 태풍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홋카이도는 500mm가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도 지금 400mm로 상당히 큰 피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 세계 최고봉,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전 세계 산악인들의 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자, 한 부부의 허위 등정 사실이 적발됐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인도 푸네에서 둘 다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나토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지난 5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면서 정상에서 인도 국기를 든 사진을 공개하고 네팔 관광부로부터 등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부부가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첫 사례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산악인들이 이들 부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네팔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사진은 합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팔 관광부는 등정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부부에 대해서 10년간 등반을 목적으로 네팔에 입국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인데요. 인도 경찰 당국은 허위 등정 사실을 조사한 뒤에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관 부부가 합성 사진으로 등정을 가짜로 위장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적까지 감출 일인가? 좀 이게 인도의 사태라 우리로는 잘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요. 최근 노르웨이에서 술록 300여 마리가 폭풍우 속에서 이동하다가 벼락을 맞아서 떼죽음을 당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비슷하게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0여 마리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비슷한 일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 19마리가 해리슨 카운티에 있는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당시 벼락이 떨어지면서 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농장 주인은 소 사체들 옆에 있던 나무도 벼락을 맞아 검게 변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인은 소를 100여 마리 정도 키우는데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희귀한 일이 세계 여러 군데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군요. 노르웨이. 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예. 이게 정말 죄 없는 동물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걱정이 됩니다. 벼락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떼죽음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좀 과학적 규명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아시아 대학에 대한 평가가 나왔군요. 아시아 대학 가운데 과학 혁신성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 바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로이터 통신이 아시아내 대학별 학술 연구 논문과 특허 등을 분석해 과학의 혁신성 점수를 매겨서 75위 순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카이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도쿄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대가 3위, 포스텍과 성균관대는 각각 5위와 8위, 그리고 연세대가 9위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대학들이 상위 10위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 뭐 우리나라가 세계 대학 순위에 100위 안에 못 든다. 뭐 이런 좀 자조감이 많았는데 이 아시아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좋은 소식입니다만 지금 이 순위가 이제 혁신성을 평가한 거죠? 그렇죠. 과학의 혁신성에 우수한 그런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혁신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좀 세계 대학 순위에도 우리나라 대학이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한진해운.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이 법정관리와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예. 제17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셨죠? 예, 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오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한마디로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채권단이 우리나라 해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하.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지향적 경제이기 때문에 네. 해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입 물동량을 수송하는 그 혈맥이고 네.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지시켜야 될 주요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상시에도 국가가 어려울 때 해운이 외부의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해운을 우리가 통상 제4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 채권단에서는 이번에 그런 점을 너무 고려를 안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권단의 이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이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너무 단견인 거죠. 단견이다. 예. 네, 자 한진해운 하면 어쨌든 이 국내 1위 해운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뭐 부정기서는 모르겠고 네. 컨테이너 선박을 가지고 주로 해운사 순위를 정하는데 네. 한진해운이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98척 보유하고 네. 있고 61만 TU를 일거에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점유율 중에서 한 2.9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그 선사 순위로는 7위에서 8위 정도 되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현대는 14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진이 훨씬 큰 회사죠. 그렇군요. 예, 자, 이 해운업계에서 들어보니까요. 예. 법정 관리는 곧 파산이다. 이런 분위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진해운이 이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니까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면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건 국내에서만 동결이 되죠. 아하. 근데 해운은 해외 사업이에요. 네네. 해외에 용선주가 있고 해외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용선주들이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정 관리거든요. 네. 그럼 해외에 있는 용선주들이 선박을 회수한다든지 또는 채권 확보를 위해 선박을 억류한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파산이나 마찬가지죠. 네, 예.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예.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생이 예. 그게 큰 문제였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요. 앞으로 또 이 물류시장에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들이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어떤 점인가요? 저도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진해운의 컨테이너가 일거에 지금 120만 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게. 네. 그게 지금 국내는 모르지만 네. 외국에서는 이게 올 수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배가 억류가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송에서 나가는 선박
부족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수출입 선수한테도 수출입 회사한테도 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단한 물류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네. 그게 우려가 돼서 이거 빨리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예, 물류 예. 대혼란을 지금 예고하셨는데요. 자, 우선 국내만 보는 경우에 예. 부산 등 항만들의 피해도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부산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주요 환적 항만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 90년대 고베 대지진 이후에 네. 그 한적항이 부산항이 중심 항만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진의 주요 터미널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만약에 한진 배가 움직이질 않고 스톱을 해버리면 부산항의 그 매출이 엄청 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8조 원 정도 연간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부산항에. 네. 그러면 그 관계되는 일자리가 부산항에 엄청날 겁니다. 한 10,000여 자리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부산 항만 8조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 자,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짚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글로벌 해운업계에도 영향이 클 텐데 우선 이 한진해운이 지금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 퇴출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선들이 억류되고 이렇게 하면 동맹에서 다른 선복을 서로 쉐어해가지고 하는데 네. 쉐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외국 선사에서 한진을 동맹의 일원으로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이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동맹의 일원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네네. 자기 선박을 제공을 해야 동맹의 일원이 되는 건데 지금 용선주들이 선박을 회수한다든지 또는 선박이 억류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동맹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퇴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이 업계에서는요.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에 해운 운임이 폭등할 것이다. 아까 물류 대혼란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채권단은 운임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립되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운임이 원가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해운회사들이 다 어려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치킨 게임이었어요. 네. 네? 선박이 과잉 공급되면서 어느 회사가 무너지기를. 근데 지금 치킨 게임에서 한진해운이 지금 패자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세계 7위에 한진해운이 퇴출되면은 그만큼 선봉량이 줄겠죠. 네. 그럼 해외 경쟁성사들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배가 아닌 외국 배가 한국에 페이바를 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진해운 여파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화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예. 그럼 어쨌든 봅니다. 해운 운임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상폭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시면서 지금 운임이 원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 공급 과잉 아닙니까 결국은? 공급 과잉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해운 업계가 전 세계의 해운 업체들은 다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좀 위기에 큰 폭으로 휘청거리는 문제 왜 그런가요? 그동안 세계 주요 선사들이 보시면요. 우리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우리 조선소에서 싸게 큰 경쟁력 있는 선박들을 다 확보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도리어 우리 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외국 선사의 경쟁력을 키워준 거예요. 우리 조선소에서. 그리고 각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해운에 대해서 수조 원대 유동성 지원에 이 치킨 게임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 유동성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계속 자구 노력 그런 강제만 받았거든요. 유동성을 지원해줄 줄 알고 자구 노력을 한 것인데 채권단이 그냥 부채 비율만 맞추라는 것만 했지 우리 선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네, 선진국과 다르게 유동성 지원이 없었고 해운사와 예. 조선사의 연계도 이 외국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의원님, 이 산업은행은요, 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 이미 투입된 1조 원 이상의 혈세도 손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해운업의 특성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관리는 파산인데 기업이 파산하면 기존에 투입됐던 자금이 해소할 방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빚잔치하고 끝날 상황인데 아하. 이게 해운업이 이 어떤 뭐 제조업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영업 네트워크 산업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뭐 해운업이 뭐 지금 저 한진해운 같은 거 용선이 많고 자사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별로 이렇게 자산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팔아서 회수할 게 별로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 손실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 오늘 정부는 이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중에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선박, 그리고 해외 영업 네트워크, 핵심 인력, 뭐 이른바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산업적 특성인데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한다. 이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볼 때 현대가 뭐 당장은 이제 한진이 없어지면 뭐 상대적인 이익은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우량자산을 인수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아하. 다만 이 해운이라는 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한진의 영업망이라든지 한진의 인력이라든지 한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존속시켜서 인수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그 화주들이 한진의 그 영업 관계를 맺었던 화주들이 현대상선으로 다 그 이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화주들도 많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아, 화주도 많이 이탈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상선이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 이 사실상의 합병 추진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합병을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죠. 아하. 그 유동성 네. 지원하든지 채권단이 이제 한진을 살리고. 근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서는 네. 합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량자산을 만약에 청산 절차에서 판다고 그럴 때 그게 현대로 인수될지 어디로 인수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네트워크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 해운 인력들 이런 것을 현대에서 흡수를 해서 규모를 키워서 앞으로 네. 또 선박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씩 회복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다소간의 회복은 할 수 있는데 소프트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군요. 네네. 자, 이 지난 해부터 뭐 해운업 구조조정은 진행이 돼 왔던 바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한진해운보다 현대상선이 훨씬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두 회사의 운명이 오늘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채권단 종용으로 그 현대하고 한진이 용선료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 선수들하고. 근데 용선료 협상에서 현대상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또 모그룹인 현대그룹이 그 현대증권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자구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죠. 그 한진도 여러 제가 알기로 조양호 회장이 뭐 1조 2천억까지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규모가 컸고 또 용선료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조 회장이 사재 투입이라든가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그 이 최은영 대표의 뭐 이 주식 매각이라든가 또 이게 결국은 이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영 대표의 도덕적 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야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조양호 회장은
너무 일찍 한진해운을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 채권단한테서 좀 자금 지원을 받고 네. 어느 정도 이 채권단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받았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인척 관계라서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네. 그 자금 수혈 규모보다는 효과가 네.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또 경영상의 타이밍을 놓친 부분? 네. 판단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은 어쨌든 채권단이 손을 뗀 것은 성급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해운 산업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조선에는 10조 이상 넣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해운에는 안 넣은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죠. 알겠습니다. 해운도 조선 못지않게 중요한데 네. 조선에만 그냥 일방적으로 10조를 넣고 왜 그랬는지 저도 판단이 안 갑니다. 조선은 주인이 없어서 넣은 건지 네. 해운은 주인이 있어서 안 넣은 건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태 이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첫 SK2 광고 촬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피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맑고 투영한 피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내 운명을 바꿨어. 누시지 않은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네, 2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